트럼프 관세가 정말 끔찍하다. 결국 올 것은 온다. 제가 트럼프 관세는 지금도 세계 경제에 위협적이고 한국 경제에 위협적이다. 이 말씀 계속 드려왔습니다. 아직까지 상호 관세에 대한 90일 유예 기간 동안 타협하는 시간은 남았지만 지금 상호 관세 외에 이미 매겨진 관세가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과 관계된 트럼프 정부의 대한 관세 정책을 보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편관세라고 하는 기본관세 10% 이미 매기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 10% 관세를 매긴다는 이야기예요. 대단하죠. 이거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품목별 관세, 철강이나 알루미늄에는 벌써 25%를 매기고요. 자동차에 대해서도 25%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벌써 말입니다. 벌써 기본관세 10%에다가 대한민국의 주력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동차의 25%, 또 철강과 알루미늄에 25%를 관세를 매기면 대한민국 수출이 괜찮을까요? 저는 이거 굉장히 끔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지금 상호관세는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상호관세가 국가별 관세입니다. 이게 25%예요. 앞으로 어떻게 조정될지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끔찍하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수출이 망가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2025년 4월 1일에서 20일까지 보면 수출이 마이너스 5.2%입니다. 물론 작년 4월에 13.8%이기 때문에 역기저 효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5.2%가 됐다는 것은 역기저 효과라고 할지라도 작년보다 수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요 결국 올 것이 온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있는 이 상황만으로도요 2019년의 상황 저는 충분히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 월별 수출 증감률을 보면요 1월에 마이너스 6.2%로 시작을 했는데 12개월 계속 한 달도 예외 없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특히 말입니다. 2019년 10월에는 마이너스 14.6%까지 기록했습니다. 11월에도 마이너스 14.5%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좀 줄어들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행진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말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기본관세에다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25% 관세 이게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 지금 이것은요. 미국과 지금 쉽게 말하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내용도 밝혀졌습니다. 크게 틀은 세 가지입니다. 한미 2+2라고 하는데 2+2는요.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 최상목 장관이 갔고요. 안덕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참석을 했고요. 제이미선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70시간 68시간 6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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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시간,
패키지 합의 그리고 4대 분야 합의 앞으로 추가 고위급 회의 이게 큰 틀입니다. 7월 8일까지는 패키지 도출에 합의를 하겠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을 안 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겠다. 이렇게 큰 틀에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4개 분야 합의도 관세 비관세 조치에 대한 것, 경제 안보에 대한 것, 투자 협력에 대한 것, 환율 정책에 대한 것도 큰 그림에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세부적인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겠죠. 그러면서 5월 중순부터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산업부하고 미국 무역대표부 고위급 회체를 개최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쌀이나 방위비나 소고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물론 방위비는요 별도로 언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아마 전체적으로 다시 협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충격적이다 정말 끔찍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추가 협상을 통해서 상호간세가 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여러분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큰 위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2019년처럼 나빠질 수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관세는 위협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도 많지만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가 기본적으로는요. 경계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 상황은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내수가 좋지 않잖아요. 내수가. 숙박 음식점업 생산지수를 보면 2023년 2분기부터 마이너스 2.0입니다. 7분기 연속 7분기 연속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게다가 2025년 1월 2월에도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3.8%잖아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수출이 나빠지면 어려울 거다 예상을 하는데 내수는 이미 나빠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올 것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19년의 상황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우리 곁에는 덮쳐 올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 여러분 마련해 가야 됩니다. 아무리 다음 정부가 새 정부가 나서서 돈을 뿌린다고 하더라도요. 성장률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JP모건은 0.5% 지금 성장률 보고 있잖아요. CT는 0.6%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한미가 사실 관세 협상을 하면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도 긍정 바이러스가 좀 넘치긴 하거든요. 그러나 현재 트럼프 관세만 하더라도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내수가 어려워진 것까지 감안을 하면 결국 올 것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저성장. 이미 JP모건이나 CT에서는요 0.5% 0.6% 성장을 한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 경제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써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만큼 트럼프 관세는 충격적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시장은 더 어렵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시장이 앞으로도 연속될 겁니다. 그거 제대로 통제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통제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나쁘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